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신건강의학 시작을 해서 앞에 좀 이론적인 이제 프로이드의 성격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거, 그래서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심리학과 정신의학을 구분하는 거, 그리고 정신장애, 멘탈 디스오더에는 그 뉴로시스와 사이코시스 이런 식으로 미미하기는 하지만 이제 구분이 짓는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의 증상 용어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암네시아가 있는데요. 이 암네시아에서 그래서 암네시아에서 기억상실, 앞에 이제 A를 붙여가지고요. 그래서 이 없다, 기억이 없다. 그래서 기억이라든지 특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가지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의 기억상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기억상실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충격적인 이런 것들 이제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과거에 본인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암네시아, 기억 상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제 사고라든지 이런 이제 그 뇌의 기질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이 기억 상실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애가 이제 그 머릿속에 해마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떤 이제 손상을 입어서도 그렇게 이 암네시아, 기억 상실증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이퍼는 많다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이퍼암네시아라고 하면은 과다 기억증 또는 기억의 이상 항진증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움직임, 특정 정동과 관련된 특정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사건 아니면 어떤 이제 한정된 경험에 있어서 기억이 병적으로 과도하게 상세한 경우,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 기간이나 그 경험에 대해서 과도하게 기억이 항진되어 있는 요 상태를 하이퍼암네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증, 있다던가, 그러니까 약간 그 조증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좀 과대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좀 과대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그 기간 동안에 했던 것들을 과도하게 막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집증, 파라노이드 같은 경우도 어떤 한 것에 대해서 편집적인 강박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그 과다 기억증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긴장증, 그래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통 기억보다는 또 좀 항진해서 기억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하이퍼암네시아 같은 경우는 과다 기억증. 자, 그 다음에 파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얘는 이제 기억 착오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이제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에서 나타나는 거를 방어 목적으로 약간 거짓 기억을 하는 이런 상태를 파람네시아라고 해서 거짓 착오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일부러 의식적으로 거짓을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거짓 기억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이제 충격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어 기제로 나타내는 증상이다. 자, 그 다음에 confabulation이라고 해서 confabulation이라고 해서 얘는 작화증 또는 말지키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있는 기억 착오의 결과로 인해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 그러니까 기억이 거짓 기억을 한다던가 그 기억이 약간 이제 상실되어 있는 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꾸며내는, 그래서 이제 요 빈 공간을 메꾸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작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화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실에 기반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꾸며내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짓말도 이제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은 본인이 의식적으로 이제 사실과 다른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 작화증은 자신이 허구로 메워버린 요 기억을, 중요한 거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작화증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 뭐 허언증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막 확신을 가지고 진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일어났던 일을 약간 위장하거나 왜곡해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이제 꾸며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사실로 알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엄네시아, 기억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생각하지 못하는 기억 상실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엄네시아라고 해서 기억 과다증, 뭐 아니면 기억 이상 항진증이라는 하이퍼엄네시아, 그 다음에 파람네시아라고 해서 기억 착오증.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로 거짓 기억을 하는 이런 것들. 네, 이렇게 거짓 기억을 하게 되면은 요 비어있는 부분, 기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꾸며서 사실을 이제 본인은 이거를 사실로 믿어버리는 작화증. 그래서 confabulation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감정에 대해서, 위에서는 기억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감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자, 감정인데 에퍼시, 네. 감정이 없다. 그래서 감수성이 무디어져 가지고 감정을 못 느끼는 요런 상태. 그래서 이 무감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게으름 이런 게 아니라 요 감수성이 무디어져서 어떤 슬프다, 뭐 화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정을 못 느끼는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발생이 되고, 영양 결핍, 그래서 과도하게 영양이 결핍된 이런 상태에서도 요 에퍼시, 무감동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앰비밸런스라고 해서 우리 밸런스, 밸런스에서 양가 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 양가 감정 같은 경우는 한 대상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어떤 같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반된 이런 감정이 모순 없이 존재할 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동시에 미워하기도 하고, 또 밑에 이제 뭐 guilty, 죄책감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양가 감정은 또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요 양가 감정을 또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알코올을 이제 섭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코올 드링킹을 하기 위한 그 감정과, 또 내가 요 알코올 중독일 때 내 가족이 어떤 이제 고통을 받는다라는 이제 죄책감, 그러니까 어떤 욕구 충족과 죄책감을 같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도 양가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 양가 감정, 앰비밸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된 두 가지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요 상태를 양가 감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정에서, feeling에서 guilty feeling이라고 해서 guilty, 뭐 죄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죄가 있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죄책감 같은 경우는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후에 2차적으로 나타나는 요 감정을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은 2차적으로 나타나는 기분이다.
뭐 우리 그런 행동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막 하면 안 되는 생각들을 하게 됐을 때도 우리 앞에서 양심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게 요 guilty feeling, 죄책감을 느낄 때 양심에 찔리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는 죄책감이라는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박장애라고 해가지고요. 강박장애는 이렇게 강박적인 행위가 있고 강박적인 사고, 그러니까 생각, 그래서 강박적인 행동과 강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강박장애라고 하는데요. 요 강박이라는 거는 강한 압박을 이제 강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강박 행위 같은 경우는 compul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 강한 압박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강한 집착에 의해서, 그러니까 집착이 심하다 보니까 이거를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이 강박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강박 행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또 그 행동이 불필요한 거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어떤 강한 집착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강박 행위는요 반복적인 행동이에요. 반복적인 행동인데 얘가 본인이 굳이 이거를 할 필요 없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 강박 행위는 요 강박 사고, obsession, 요 강박 사고를 같이 동반을 하면서 이제 강박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예시에도 나와 있다시피 손이 더럽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얼마 전에 내가 손을 씻었기 때문에 굳이 손을 다시 안 씻어도 되는데 막 강박적인 사고 때문에 반복적으로 막 손을 막 씻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문이 잠겼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불안해 가지고 다시 한번 문을 잠그러 돌아오는 행동을 한다던가, 또 어떤 강박적 행위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나는 문을 꼭 3번씩 열었다 닫았다 해야지 편해. 뭐 이 행위를 해야지 돼.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리고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compulsion, 강박 행위인데요. 만약에 이런 강박적인 강한 압박에 의해서 행동을 하거나 뭐 이러지를 못했어요. 주변에서 막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못 씻게 한다던가, 문 잠근 걸 확인해야 되는데 문 잠겼다고 내가 확인했다고 너 확인 안 해도 된다고 이러면서 확인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어떤 걸 느끼느냐,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심한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반복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compulsion, 강박 행위다. 자, 그 다음에 obsession, 강박 사고 같은 경우는요, 마음속에서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떨쳐버리려고 해도 자꾸 반복적으로 의식에 어떤 고통스러운 생각이라든지 충동, 그 다음에 뭐 심상, 마음의 상태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강박적으로 막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생각이 부적절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반복적인 이런 생각들을 obsession, 강박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박 행위와 강박 사고를 강박 장애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감정에 해당하는 거는 apathy, 무감동, ambivalence, 양가 감정. 그래서 동시에 하나의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서 상반된 2가지 감정을 갖고 있는 걸 양가 감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guilty. 그래서 우리 뭐 유죄, 뭐 죄를 갖고 있는 걸 guilty. 그래서 guilty feeling이라고 하면 죄책감. 자, 그 다음에 강박 장애에서는 compulsion, 강박 행동과 obsession, 강박 사고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정신건강의학의 비정상적인 이상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거부증, 그래서 네가티비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네가티브가 이제 뭐 거부한다, 뭐 마이너스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부증 같은 경우는 어떤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거나 무언가를 이제 그 의무가 왔을 때 저항하거나 그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거부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가티비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적개심이라던가, 그 다음에 증오, 그 다음에 공포의 표현이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적개심이 있거나 싫어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불안을 야기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 거부증은 행동인데요. 상대방이 뭔가 이제 나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상대방한테 불안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네가티비즘, 거부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그레션 같은 경우는 공격성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뭐 우리 이제 뭐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뭐든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화를 내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뭐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어그레시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화를 내고 막 증오를 하고 이런 이제 목적이 있는 행위다. 목적이 있는 행위로서 이렇게 언어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행동으로 표현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 공격성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화를 내서 욕을 하신다던가 이런 언어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제 뭐 폭력적인 뭐 손을 휘두르신다던가 발을 휘두르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다 어그레션, 공격 또는 공격성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뮤티즘 같은 경우는 이제 함구증, 그 다음에 말을 안 하는, 이런 것들하고 조금 다르게 이 무언증, 말 안함증인데요. 예, 이 벙어리증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함구증, 그러니까 함구증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상태라든지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말을 안 하는 건 함구증이잖아요. 근데 이런 함구증이나 신체적인 장애 없이, 그래서 우리 보컬 코드,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이제 신체적인 기질적인 장애 없이 나타나는 말이 없는 상태를 뮤티즘, 무언증, 말 안함증, 벙어리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뮤티즘, 무언증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상동증 또는 정형적 동작 장애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정형화된 동작을 계속하는 이런 이제 그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손을 막 흔든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자폐증이나 이런 분들 보면 머리를 벽에 막 반복적으로 부딪힌다던가, 손가락을 계속 깨문다던가, 이런 증상들을 스테레오타입, 상동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은 상동증, 같은 동작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카탈렙시 같은 경우는 강경증이라고 해서 요 한 가지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강경증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되냐면, 몸이 갑자기 막 뻣뻣해지면서 순간적으로 감각이 없어져서 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요 상태를 강경증. 우리 강경하다,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을 하면 다른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저 사람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행동으로 봤을 때는 한 가지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요 상태를 카탈렙시, 강경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ircumstantiality라고 해서 circumstantiality라고 해서 우원증 또는 뭐 우회증이라는 뭐 단어도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이제 그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얘기를 하는데 앞에 막 우회해가지고 막 불필요한 말을 계속 묘사를 하고 한 다음에 이제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circumstantiality, 우원증, 우회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말을 굉장히 막 이렇게 뭐 주구장창 한다던가 아니면 약간 돌아서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제 그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이라던가 어떤 정신장애가 기질성으로 왔을 때 이 어떤 목적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도달하게 하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하는 요런 사람들의 표현을 요 우원증, circumstantial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집증이 있어요. 네, 그래서 perseveration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고집증 같은 경우는 고집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한 관념이 지속적으로 반복 표현되는 것으로 다른 질문을 해도 같은 대답을 하는, 그래서 약간 고집이 세다라는 얘기를 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만 하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집증, perseveratio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incoherence라고 해서 incoherence라고 해서 지리멸렬, 뭐 사고산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막 지리멸렬하다. 그래서 어떤 생각하는 이 방향이 좀 와해가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막 얘기를 하다가 뭐 논리적인 연결이 없어지면서 의미적으로도 파괴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게 되는 이런 상태를 이제 지리멸렬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약간 막 단어들도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이렇게 흩어진 상태로, 그래서 사고가, 생각하는 자체가 이제 뭐 산란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리멸렬하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말하는 방향이 논리가 없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여러 단어들이 합쳐진 이런 이제 상태를 이 incoherence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오로지즘이라고 해서요. 네오가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로지즘, 신어 조작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보통 뭐 외계어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말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 또 줄임말이 뭐가 있을까요? 얼죽아, 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런 라든지 얼죽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이 네올로지즘 같은 경우, 신어 조작증 같은 경우는요, 자신만 뜻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막 이런 이제 그 상태의 단어 이런 것들을 독특한 새로운 말로 조합을 하거나 창조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이런 이제 새로운 말을 조작하는 거. 그래서 이 신어 조작증 같은 경우는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에서 흔히, 그래서 정신분열증이신 분들이 막 무슨 말을 하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새로운 말을 조작해 가지고 막 만들어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말을 조작하는, 만들어내는 것을 네올로지즘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리타데이션. 리타데이션은 이제 늦어졌다, 지연이 된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 늦어지고 지연이 되는 거는 뭐 행동에서도 그렇지만 생각,
그래서 사고, 생각하는 것의 시작이라든지 진행이 느려져 가지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생각도 늦어져서 나중에 뭐 이렇게 뭐 반응이 온다던가 아니면 생각하는 진행 자체가 늦어지는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일단은 디프레션, 우울증에서 우울증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활발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생각 자체를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신 분들이 뭐 생각하는 자체가 좀 되게 늦어지는 이런 상태가 있고요. 또 이 리타데이션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좀 늦어지시는 분들은 목소리도 또 낮아요. 예, 그래서 좀 뭐 우물우물 하신다던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이 리타데이션, 지연 또는 늦음. 자, 그 다음에 플라이트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flight of ideas라고 해서 사고의 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계속 연상이 빨리 진행이 돼 가지고 목적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그 생각이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뭐 이런 이제 어디로 날아가서 될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flight of ideas, 그 사고의 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고의 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저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몰라, 뭐 럭비공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것처럼 약간 이제 주의가 산만해 가지고 이 생각을 했다가 바로 또 저 생각을 했다가 뭐 이렇게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가속적인 내적 요구, 그러니까 내적 욕구가 뭐 이게 해결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욕구가 생긴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상적인 속도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내적 욕구가 빠르게 가속화된 내적 욕구 때문에 막 이 생각했다 저 생각하고 저 생각했다 또 다른 생각하고 막 이런 이제 그 생각 상태를 이제 그 flight of ideas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조증에서, 예, 그래서 매니아 그 조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생각 상태를 사고의 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비약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빨리 생각하지 마라. 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막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상대방은 따라가기 힘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의 비약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블로킹. 블로킹은 이제 막는 거를 이제 블로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블로킹, 차단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생각하는 자체가 연상이 이 전체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연상하는 게 생각하는 게 갑자기 중단되는 이런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또 이 갑자기 중단되는 이 감정 때문에 이 차단이 됐다가 또 다시 또 재개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 생각하는 자체가 이제 블로킹 차단되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일 때 이런 이제 블로킹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그 감정, 필링에서 보시면 이제 다행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홀감이 있고 불쾌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의학 용어를 보면 우리 포리아에서 유포리아, 다행감, 그래가지고 이 유포리아, 다행감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 행복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대방의 행동에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던가, 그래서 뭐 약간 여기 밑에 있는 불쾌감 같은 거 느낄 때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없는데, 그래, 내가 여유로울 때, 다행감, 유포리아를 느낄 때 어떤 이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이제 낙관적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자신감, 그래, 뭐, 그래, 내가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뭐 자신감이라든지, 유쾌한 기분,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우리 참 다행이다, 우리 그래도 어떤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다행이다, 뭐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게 유포리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레이션이라고 해서 일레이션, 뭐 들뜸, 신남이라고 해가지고요. 약간 그 평상시보다 조금 그 행동이 업되고 그 다음에 과장되고 막 이런 것들을 일레이션, 들뜸 또는 신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요 밑에도 나와 있다시피 좀 즐거운 기분이 넘쳐서, 그러니까 즐거워서 어떤 다행감을 느끼는 거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이런 행동과 욕구가 과장되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일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엑스터시. 자, 이 엑스터시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그런 거 뭐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마약의 이름에 엑스터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엑스터시가 황홀감을 느끼는 걸 엑스터시라고 해서 우리 이제 마약의 이름에도 엑스터시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초월적인 신비감이라든지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전능감을 가질 때 이 황홀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황홀감을 엑스터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쾌감, 우리 포리아 이제 그 감정에서 디스 뭔가가 불안하고 안 좋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앞에다가 디스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디스포리아 같은 경우는 좀 불쾌감, 그러니까 좀 즐겁지 못하고 나쁜 기분을 들을 때 우리가 이거 참 불쾌한데요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행감, 유포리아 같지 않게 뭐 좀 나쁜 기분이 들 때는 디스포리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상 용어에서 어떤 이제 감정이라던가 행동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에 이어서 정신건강의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